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영상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나갑니다. 예. 여기서 나가서 앞이 막혔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차들 저렇게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려고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는데 저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 여러 개 차를 들어오는 차랑 쾅! 아, 저 차가 안 보였대요. 아니, 나는 여기서요. 나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요. 하이패스구간 나가면은 막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무진장 넓게 돼 있잖아요. 상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다 일어나는 사고예요. 저렇게 여러 차를 넘어오는 차를 여러 차로 저게 저는 뭐 안 보였어요. 근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이거 동시변경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나 될까? 근데 상대 측에서는 뭐 6대4, 7대3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저 차는 저기서 여러 개 차로 여기 보세요. 여기 오고 있잖아요. 여러 개 차를 계속 꾸역꾸역 넘어오고 나는 이제 하나 넘어가는데 일어났습니다. 제가 넘어간 거는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 넘어가서요. 여기에서부터 자, 저 차는 난 여기서 이제 하나 넘어가는데 상대는 한 8개 차를 넘어온 것 같아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입니까? 100대 빵이다. 70대 30이다. 그 중간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 동시 변경이기에 50대 50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이거 썬팅이 어두운 게 아니고요. 네, 썬팅이 저 정도라 그러면 완전히 저 얼마입니까? 한 10% 되면 저렇게 보이겠죠. 네, 11에 15% 되면. 네, 저것은 썬팅 때문이 아니라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 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6%, 70대 30이라는 의견도 18%, 그 중간 불박차 10 내지 20이라는 의견도 46%, 불박차에게도 조금 잘못 있다. 상대차 100%다. 그리고 제일 적은 숫자가 70대 30이네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었으면, 내가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똑바로 가는데 저 대각선을 저렇게 쭉 오고 있었으면 저게 안 보이죠. 내 시야에 안 보이는데 저 뚝 들어오면은 그건 100대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통과하죠? 통과한 다음에 내가 쭉 가는데 저 멀리서 여기 있는 차가 슉 뚫어서 날 때렸으면 내 시야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나도 변경을 하죠? 변경할 때 봤어야지, 이거를. 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여러 개 차로 쭉 넘어갔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다시피 대각선으로 45도도 안 되게 한 3, 40도 정도로 대각선으로 저 차가 훨씬 잘못했죠. 하지만 나도 꺾고 나갈 때 항상 진로 변경할 때는 이렇게 가다 볼 때는 그쪽을 봐야 돼요. 안 보이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박차에게 10 내지 20%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면은 70대 30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를 남겨야 돼요. 보험사들도요. 그냥 대충 끝내지 마시고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났을 때는 그때 그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잣대는 법원의 잣대입니다. 법원에 가서 과연 몇 대 몇이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오늘이 2월 18일, 작년 2월 16일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전남 구례입니다. 눈이 내려서 왕복 2차로 도는데 중앙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는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미끄럽겠는데요. 네,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이런. 이번 사고. 자, 여기서요. 불박차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차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저 차가 미끄러져 갖고, 우와! 나는 멈췄는데! 때렸어요. 불박차는 중앙선에 안 보이지만 중앙선에서 안 보이는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상대차가 미끄러져 갖고 날 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경찰 그림입니다. 경찰의 사고 현장 약도. 불박차가 마치 나도 이쪽으로 가다가 그런 사고 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죠. 1, 2 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와서 들이받은 거죠. 경찰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판사분들이 영상을 다 봐야 되는데 영상 다 보지 않고 사고 현장량 또 이것만 보고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다 보시겠죠. 근데 약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겠지. 그럼 이 약도 잘못 그려진 겁니다. 아까 차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마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붙인 것처럼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관분들 그림 그릴 때 아유 뭐 어차피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앙선이 여기 있잖아요. 중앙선 넘어왔잖아요. 가상에 보이지 않는 중앙선 넘어와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쪽에 있었어요. 차가 그리고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 경찰이 그린 사고 현장 약도입니다.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은 눈에 덮여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차가 이렇게 넘어온 건 잘 그렸어요. 근데 이 불박차가 마치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사고 난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아까 이쪽 바깥쪽으로 돌고 있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와서 때렸는데 이거 보면은 불박차도 저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아유 피할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네.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저 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났는데 여기 보면은 눈에 덮여서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지 않는다. 이거 잘했어요. 중앙선은 보이는데 중앙선을 넘었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입니다. 고의로 또는 실수로 넘었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뻔히 가운데 중앙선이 있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박차는 내가 오토로 피하는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미끄러져갖고 난 멈췄어요. 몇 대 몇입니까? 이 사고를요 보험사끼리 그 보험사 처음에는요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양쪽 대표가 만납니다.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나와갖고 야 몇 대 몇 할까? 거기서 7대 3으로 나왔어요. 변호사한테 올라가기 전에요. 그래서 7대 3으로 나왔는데 이거 소심이 넘어간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 결정서. 두 차가 서로 교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리고 양쪽의 블랙박스 영상 봤다. 사고 지점이 얼어있어 미끄럽다. 양 차량이 통제불능이다. 뭘 통제불능이야? 나는 멈췄는데. 불박차 제동이 좀 더 빨랐다. 나는 중앙선 넘지 않고 이쪽으로 가다가 멈췄고 상대차는 그냥 찡! 그러 때렸는데 상대짝의 미끄러진 차의 잘못이 좀 더 과하다. 그게 70대 30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소심이 갔어요. 소심이 갔는데 소심에서는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쭉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절반 이상을 완전히 넘어서 들이받았는데 완전히 그 차체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70대 30이에요. 소심이 갔더니 소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면이 미끄러웠다. 상대차가 내리막길 진행 중에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했다. 그리고 나는 불박차는 정지를 시도했다. 정지했어요. 파손 부위를 고려해서 80대 20이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그럼 눈 내릴 때는 무조건 되고 100대 0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70대 30입니까? 투표 시작. 보험사 선수끼리 대표끼리 만났을 때 70대 30 하다가 싫어 그랬더니 소심에서 80대 20 재심이 가지 마시고 곧바로 소송 가세요 그랬어요. 예, 이제 소송 갈 거예요. 네, 근데 소송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가 100대 0입니다. 100%가 100대 0이에요. 커브길 내리막길은 더 조심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은 내려오지 말아야죠. 눈길에 다니지 말아야죠. 저런 고갯길 저런 데는 체인을 감든가 뭘 해서 자신 없어 내려오지 말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오는데 와서 득 때려놓고 너 그때 왜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던 게 내 잘못인가요? 나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아까 다른 차들 잘 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0입니다. 저도 이거 100대 0이라고 답변 드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눈길에 중앙선 만약에 눈길에 커브길인데 내가 빨리 갔었으면은 가끔 중앙선 물고 오는 차도 있었으니까 내가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 그럴 땐 나한테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껴서 가고 있고 딱 상대차 보고 멈추고 근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요. 제가 중앙선 짚으면 어렵지만 과실비로 백대형이 옳겠습니다라고 작년에 답변 드렸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기다리던 결과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재심의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하라고 그랬어요. 보험사 직원들 재심의 무조건 거쳐야 돼요. 이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소심이 거쳤으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는 당연히 재심의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재심의 가면 굳혀주는 거예요. 소심에서 한번 몇 대 몇, 80대 20. 재심에서 80대 20. 굳어지면 나중에 판사들이 그걸 번복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분심이는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더라도 어차피 상대 측에서 동의 안 해주면 싫어. 분심이 가자. 상대가 안 놔주면 분심이 끌려가야 돼요. 보험사끼리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소송 가자 서면으로 동의되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싫어. 분심이가 나한테 유리해. 왜? 분심 100대 0인데 100대 0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곧바로 소송 가는 것보다 옛날에는 소송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분심이는 금방 끝난다. 분심이 도세요. 5달씩 걸려요. 재판에도 소송에도 5달. 똑같아요. 곧바로 소송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재심이 안 가고 바로 소송 갔습니다.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딱 1년 됐죠? 2월 16일 사고니까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고요. 오늘 판결문을 알려왔는데요. 80대 20이래요. 분심이랑 똑같아요. 저한테 20% 잘못이 있대요. 근데 뭘 잘못했나요? 봤더니요. 잘못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좀 이따 판결문 보여드릴게요. 근데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또 다른 증거자료가 나와야 된대요. 제가 다 냈잖아요. 경찰의 그 그림,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블랙박스, 상대쪽 블랙박스 다 냈는데요. 뭘 더 내야 될까요? 사고 상대차, 2차 운전자가 100대 빵 인정해주지 않는 한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억울합니다. 보험사도 섭섭합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판결문 보겠습니다. 판결. 2월 9일 날 판결 선고했어요. 그럼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항소 여부를. 받은 날로부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35만 원 줘라. 청구한 액수는 419만 원. 그럼 419만원에서 얼마 줬죠? 한 84만 원 줬네요. 84만 원 진 거예요. 이제 항소를 하면 84만 원치 항소를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판사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20%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주지방법원 2020 가소 545077 2월 9일 날 선고하고 이긴 액수가 청구액 대비 청구액이 420만 원. 그중에서 80% 이기는 걸로 하고. 왜 20%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의 판결로서 가치가 없어요.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몇 대 몇이다. 그게 돼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유, 분심해서 잘했겠지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판사분도 미끄러울 때는 거의 관계 잘못이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기서 내려오는 차도 미리 빵빵빵빵 미리 빵하면 놀라고 브레이크도 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소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항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보험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첫째, 항소심 가도 똑같아. 판사는 다 똑같아. 아니, 검사 동일체는 있지만 판사 동일체가 있나요? 검사도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할 수 있어요. 고등검찰청에. 판사가 판결 내린 거 불만이면은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걸 놓고 판사 3명에서 우리는 100대 0이다. 아, 우리도 80대 20이다. 그거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가봐야죠. 근데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대요. 아니 새로운 증거 어디 있어요. 새로운 증거 항소심에서 나타난 거는 100건에 하나 있을까 말 거예요. 다 1심에서 있던 걸 새롭게 평가받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자 똑같은 음식이에요. 똑같은 음식 먹어보고 1심 판사가 아예 맛없어. 근데 항소심에 똑같은 음식 먹어보고 맛있는데 왜 그래? 아니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보는 평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보험사들은 1심 판사가 제왕으로 생각합니다. 1심 판사하고 항소심 판사 셋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6천 건을 소송했어요.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5%? 한 10%? 예,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항소심인가요?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 나온 거는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바뀌어요.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죠. 자, 1심 판사 80대 20인데 항소심 세 분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평가받는 건데.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해준대요. 참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징계 얼마였죠? 84만 원이었죠. 84만 원어치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 30만 원이에요. 청구 액수, 항소하는 액수의 10%거든요. 2천만 원까지는. 그럼 8만 4천 원이에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항소는 보험사 직원이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해야 돼요. 그 30만 원이 없어서 돈 많이 들어요. 뭐가 많이 들어 30만 원인데. 당연히 항소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분심의 결정은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로서는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건 보험사 측 시야로 바라본 그런 결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 눈높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눈높이, 그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은 분심이 거쳤다 소액사건 간 거예요. 그거는 지금처럼 판결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분심이랑 똑같이 합니다. 이거 가치가 없어요.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항소심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써줍니다. 잘못이 없으면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상대차의 전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합당한 이유가 써 있는 게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 보험사 제법 큰 보험사입니다. 아주 큰 보험사예요. 그런데 큰 보험사가 나중에도 똑같은 이런 사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봐라. 이때 이게 100대 0이다. 아니면 그때 열심히 하더라도 80에 20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려면 제대로 된 판결. 이건 판결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항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남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자, 1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란 버스가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미끄러지는 거네. 이거 어쩌라고. 에이 참나. 아니 여기서요. 자, 쭉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저 차가 차로 변경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이때 멈출 수 있나요? 사고가 얼마 만에 사고 날까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돌아올 때부터 1, 2, 아이고 2점 몇 초 만에 빵빵.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 잡으면 빵. 근데 눈길에 급제동하면 더 미끄러져요.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아니 잘 가던 차가 여기에서 쭉 처음엔 차로방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투표해야 되나요? 투표 안 해도 되겠죠? 이거 투표하자 그러면 그건 그럴 때 얘기하는 게 투표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투표하자고? 이거 투표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고속도로 2차로 달리던 학원 차량이 1차로로 와서 제 차로 붙였습니다. 제가 급제동하면서 빵 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걱정돼서 상대차 학원 원장님한테 어머니 좀 저 대인 접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거기 대인 접수해 줄게요. 그럼 우리도 운전자하고 학원에 5명 있는데 6명 대인 접수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말이 됩니까? 아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인데 그런데 100대 0 아니라는 분도 계세요?
저 너무나 당연히 100대 0이에요. 물론 속도, 눈길은 더 감속했어야 된다. 근데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눈길의 고속도로에서 감속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못 피해요. 2점 몇 초 만에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눈길에는 50% 감속했어야 된다? 50% 감속해도 역시 못 피하고요. 그리고 왜 1차로 갔느냐? 1차로는 차들이 빠르지 않을 때 다른 차들이 좀 더 80km 넘지 않게 갈 때 그럴 때는요. 80km 미만인가 이하인가 일단 그래서 다른 차들 다 느리게 갈 때는 그때는 1차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우리 어머니 좀 대인 접수 해주세요. 어머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편하신데 이번 사고 허리도 아프시고 목하고 허리가 불편하신데 근데 아들한테 혹시 누가 될까봐 아프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또 무척 힘들어하세요. 그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그러면 우리도 6명 다 해달래요. 참나 마리아 방구야. 응? 5명 운전자 1명과 학원생에 대해서 대인 접수와 대무를 해줘야 그래야 당신도 대인 접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제 과실이 있나요? 과실 없지요. 상대쪽 6명에 대해서 대인과 대무를 제가 일단 해줘야 되나요? 왜 해줘요? 상대가 끝까지 대인 접수 거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예. 그래서 거기도 5명 다쳤어? 학생 5명? 옳지 잘 됐다. 나랑 우리 어머니랑 둘. 그다음에 거기 5명. 지금 그날은 어머니 때 걱정돼서 그런데 지금 나도 아프대요. 그 7명이잖아. 옳지 잘했다. 2주 진단했는데 5, 7, 35, 35점. 안전운전 불이행. 눈길에 미끄러진 거 10점. 45점. 저 당장 45점 면허 정지돼요. 그럼 2차 운전 못해요. 그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방구야. 이거 뭐 된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갖다 구분도 못해요? 여기서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대 0으로 얘기한답니다.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른대요. 상대 보험사에서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속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과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속도 좀 더 줄이시고요. 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물론 1차로에는 앞차랑 관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 속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저렇게 미끄러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2차로에서 미끄러 들어오는 거는. 자, 그래서 일단 내 차의 보험으로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내 차의 보험을 하더라도 종합보험이 안 돼요. 책임보험까지밖에 안 됩니다. 책임보험 그리고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밖에 안 돼요. 저도 그 다음날 아파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상대 쪽에서 대인 접수는 해줬대요. 나만 해줬대요.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빼요? 우리 보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쪽 보험을 한 거 캔슬하시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 보험에서 하는 거는 가족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은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상대가 대인 접수해줘야 되죠. 저는 이 사고로 제가 목표를 했던 그날 해야 될 일을 잘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혹시 저한테 누가 될까봐 아프신데도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기존에 앓고 계셨던 목과 허리 디스크가 이번 사고와 상관이 있는지 혹시 치료받으시다가 분쟁거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존부터 갖고 있던 목, 허리 디스크가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죠.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기왕증이에요. 목, 허리 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갑자기 거기가 툭 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염증이 좀 있어요. 여기가 뻘겋게 막 골물 나오래. 거기 탁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더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왕증이 갖고 있던 것이 이번 사고로 더 아프게 된 것은 상대 보험사가 다 해줘야 돼요. 병원에 어쩌다 한 번씩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못 움직이게 됐다. 그건 염자입니다. 이럴 때 진단을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진단받으면 안 돼요. 그건 기왕증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는 염자입니다. 디스크가 좀 더 악화된 것은 목허리가 경직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자로 치료받으세요. 근데 염자 치료를 넘어서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혹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디스크인데 이거 건강보험 받아야 돼. 입원 사고로 받아. 이번 자동차 보험으로 받아야 돼. 입원 사고가 때려서 더 아프게 된 거. 평소에 치료 받으실 때 만약에 지금도 맨날 치료 받으신다. 그랬을 때는 그 치료인지 입원 사고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냥 계속 기존에 건강보험 받으시고요. 이제 병원에 치료 받다가 이제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졌어. 근데 입원 사고로 아프게 됐어. 그건 입원 사고 때문이죠. 그건 염자입니다. 기왕증이 입원 사고로 더 악화된 거, 그것은 상대가 100% 책임져야 되고요. 악화된 만큼만입니다. 그건 다 이 정도면 끝났는데 염자 보통 2주나 대부분 2주 진단 나오잖아요. 좀 길더라도 2주, 3주 정도예요. 또는 4주까지 가는 경우도 좀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염자 치료를 벗어나는 것은 그건 건강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디스크 수술해야 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뼈 추체 골절까지 있으면서 뼈가 부러지면서 디스크도 탈출됐다. 그럴 때는 외상성, 예상의 기여도가 100%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 디스크 추가면 탈출증이 입원 사고로 악화됐다 해서 기왕증 50% 기본이고요. 나이 든 분들은 기왕증 70%, 80%, 90%까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동차 보험으로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가 나면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 걸죠. 그랬을 때 만약에 기왕증이 90%면은 보험사가 내줬던 치료비의 90% 내가 토해내야 돼요. 그럼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는 디스크 거의 소송 못합니다. 소송 비용은 신체 감정 비용만 해도 150만 원 들어요. 목, 허리 두 군데 하면 250만 원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소송 비용도 커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물어줘야 되는 치료비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디스크는요. 내가 다 디스크 몰랐어. 근데 이번 사고로 디스크래. 그것도 원래 있었던 것이 나쁘게 된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서 생긴 추가만 탈출증은 사고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사람이 개나 고양이 이렇게 다닐 때 디스크가 없어요. 근데 사람 서 있으니까 눌려갖고요. 이게 점점 더 퇴행화된다는 거예요. 디스크, 이번 사고로 나 디스크 생겼대. 그게 아닙니다. 염자입니다. 염자.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드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100대 0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한속도 40도로입니다. 불박차 한 30 조금 넘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하겠습니다. 안 빠르죠? 예, 빠르지 않습니다. 옆에 차들이 쪼르륵 서 있고요. 아니, 속도 빠르지 바로 멈추죠? 여기서, 우와! 걸음, 큰 걸음으로. 네. 그럼 바로 여기, 빨리 멈췄어요. 이번 사고,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에 주차 라인이 있는지, 불법 주차인지는 명확치 않은데요. 예. 여하튼, 노상 주차장이 있는 곳이든지, 불법 주차든지, 빠르지 않게 이렇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차대 사람 사고는 사람이 유리하다. 즉 차가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군요. 불법 주정차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 문제죠. 나중에. 차에 치이신 분이 일어나자마자 보험은 돼 있나요? 네. 바로 보상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좀 이상합니다. 약간 좀. 그런데요. 제가 치이신 분, 무단횡단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제 건데요. 블랙박스. 괜찮습니다. 예, 상대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왜?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 가족은 알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얼굴 다 가렸죠. 여기 특징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동의 안 받고 올려도 되나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얼굴이 나오면은 상대가 왜 나를 창피하게 했느냐. 명예훼손으로 시비 걸 수도 있죠. 내 얼굴이 나오게 왜 그렇게 했느냐. 초상권으로 문제될 수 있죠. 상대의 얼굴 또는 차번호 이런 것은 그래서 모자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 영상도요. 그 사람의 음성만 안 들리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작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니까. 그런데 내 거 왜 이거 했어요? 그러면서 시비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차의 영상은 상대 동의를 받았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 안 받았으면 막 와서 항의를 해요. 오진 않고 전화로요. 왜 내 거 내 영상.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올려도 됩니다. 양쪽에서 같이 우리 둘 다 똑같이 한 변호사한테 의견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 거라든가 상대로부터 받았다 그러든가 그런 경우는 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영상이라든가 법원에 또는 그 구청에 근데 그런 거 괜찮죠. 자, 이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가해자야. 그 불박차가 잘못이지. 더 잘못이지. 무단횡단자 더 잘못이야.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무단횡단자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단횡단자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가속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눈 판 것도 아니고요. 앞을 잘 봤으니까 바로 멈췄잖아요. 무단횡단자 100%가 옳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없을 때 저런 사고는 무단횡단자 잘못 한 30에서 안 보이는 데 튀어나오겠다는 거기까지 강조되면 30에서 40.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저거 안 보이는 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위험하네요. 저거 무단횡단자 더 잘못했네요. 무단횡단자 한 70 볼까요? 지금도 그런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 100대 0 돼야 옳죠. 자, 과거에 이런 경우 무단횡단 잘못 3, 40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70%로 보는 판사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이거 무단횡단 100%가 옳지요.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판사님들이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그래서 100대 0이어야 돼요. 근데 경찰은 무조건 자동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이럴 때. 거의 무조건. 바뀌어야 되겠죠. 과거에 이건 블랙박스 없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피하기 어려운데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제는 이런 사고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여기서 고라니가 튀어나온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예상치 어려운 것 저런 것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단횡단자 100%여야 옳겠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운전자 잘못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그렇게 평가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빨리.